예, 안녕하세요. 월요일 보이는 라디오 화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과 즐거운 노래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행에 김영자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에는 꽃은 져도 향기는 멀리 퍼진다. 그리고 인생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주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되 가장 좋은 선택을 하자입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다성의 사랑이 메아리 칠 때 들어보시죠. 바람이 불면 산 위에 올라 노래를 띄우리라 그대 창까지 달 밝은 밤은 호수에 나가 가만히 말하리라 못 잊는다고 못 잊는다고 진정이도록 못 잊을 줄은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고요한 사랑이 메아리 친다. 꽃 피는 봄엔 강변에 나가 꽃잎을 띄우리라 그대 집까지 가을 밤에는 기러기 편에 소식을 보내리라 사무친 사연 사무친 사연 진정이도록 사모질 줄은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고요한 사랑이 메아리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방향을 잡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또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될지 갖고 있어야 될지 몰라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니까 노래에 그런 거 있지. 종로로 갈까요? 그 생각이 왜 나나 모르겠네요. 참. 하지만 냉정하게 자기 자신과 삶을 돌아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꿈을 설계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면서 실천해 나간다면 중요한 인생의 선택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솔개는 30년 정도 살면 그 잎뿌리 있잖아요. 잎뿌리와 발톱이 길어져 사냥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뿌리와 발톱을 뽑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 이 발톱과 뿌리를 뽑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 고통을 이겨내면 계속 살아서 남아 솔개는 장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선택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라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영원히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뭐 걱정이 죽을 때까지 끝날 일이 근데 이제 또 없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맞아요. 이런 말도 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따라서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벌써 철이 이제 5월이 가고 6월이 되었는데요. 벌써 여름 같은 더위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야 시원하게 지내나 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영자 씨는 어떻게 근데 여름을 어떻게 근데 내가 작년에 지내보니까 작년에는 무척 더웠었잖아요. 네. 생각지도 못하게. 근데 나는 그 더위를 그렇게 타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선풍기로 그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선풍기를 틀고 근데 몸도 시원해야 되고 마음도 시원해야 돼. 몸은 시원한데 마음이 또 더울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 발견했는데 수박 있잖아요. 수박을 마트의 수박은 온도 차이가 나니까 이 밖에서 파는 수박 있잖아요. 온실에 저 하우스에서 그냥 가져온 거. 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어. 와. 그 맛을 참 시원한 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올해도 또 신녀님들도 그렇게 수박이 꽤나 잡숴보세요. 비싸더라고. 여름 과일 중에서도 수박이 제일 좋대요. 섬유질도 많고 수분이 많아서 참 좋다고 그러대요. 네. 가정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겨울 옷은 깊숙이 넣고 여름 옷을 꺼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아유 이제 근데 지금 말입니다. 여름인데. 장에서 꺼내다 보면요. 겨울에 입지도 않고 다시 집어넣게 된 옷들이 많이도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옷들은 몇 년째 넣었다가 다시 빼서 걸고 또 장에 집어넣기를 한다면 이런 옷들은 계속 갖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럴 때 우리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네. 이 빨간 옷이요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빨간 이게 화려한 걸 싫어해가지고 넣어놓고 있었더니 이렇게 한 번씩 꺼내 입잖아. 네, 이뻐요. 네. 아깝다고 살 빼면 입는다고 비싸게 샀는데 하면서 남에게 주지도 못하고 그냥 장에 두고 살게 되죠. 제 경우에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골라서요. 누구에게 주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 영자 씨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옷을 지난번에도 하여튼 난 해마다는 아니지만은 몇 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는데 또 내 주변에서 내가 살찌기 전에 그 사이즈가 있어요. 그 주변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주면은 그렇게 오래 입더라고요. 이것저것 그렇죠. 이렇게 몇 가지씩 주면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글쎄 기부라는 건 좀 그렇고 그냥 고물상에 갖다 줘요. 그러면 1kg에 근데 200원. 고물상에까지 갖다 주는 건 몇 푼 받지도 않으면서 번거롭고 해서 근데 물어보기도 또 네. 그것도 그래요. 저 사람이 싫어할지 좋아할지도 모르니까 입던 옷 싫어하는 우리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왜 그 옷 넣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많이 넣고 좋은 거니까 잘 입으세요 하고 보냅니다. 이번에도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저 옷 정리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취할 것에서도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이나 남겨두고 또 골라서 선택한 후에 보관합니다. 맞는 사람에게 주는 즐거움도 좋고 기부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기쁨도 있게 되는 것이죠. 노래 듣겠습니다. 장윤정의 첫사랑.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내 가슴 너무 떨렸어요. 그땐 이해감했죠. 사랑해
장윤정 씨 아주 간드러지게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옷 정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식,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곳곳에 음식점이 늘어나고 방송에서도 먹는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그 음식점을 찾아가게 되죠. 정말 다이어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밤중에 늦게까지 그 먹는 프로 하는 거는 조금은 좀 식욕을 돋구는 일 같아서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좀 일찍이 밥을 먹고 그러는데 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음식은 냉장고에서 냉동고에서 며칠이나 몇 달 아니 떡 같은 건 몇 년쯤 두고 그거 너무했다. 무슨 몇 달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버리자니 아깝고 결국은 다 버려요. 먹으려고 하니 또 균이 또 있는 것 같고 싫고 그런 거지요 뭐. 내가 이 음식 내가요 지난주에 생일이라고 남산 힐튼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1인당이 99,000원이래. 그렇지, 거기. 그런데 아주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쫙 골라 먹었는데도 겨우 몇 가지 먹었는데 이만큼 찼어. 그럼요. 그런데 이게 몸이 고달플 걸 전에 같으면 막 목에 차기까지 먹었는데 참 눈물을 머금고 그만 먹었는데 참 그런 건 아깝더라고요. 이럴 때 용감하게 냉파라고 하던가요? 냉장고 파먹기 하는 건 말입니다. 난 또 이 소리는 처음 듣네. 무슨 냉장고 파먹기가 있어. 파먹기, 냉장고 떠먹기, 또 넘기기 별말이 다 있더라고요. 유통 기간이 지난 것도 아까워서 못 버리니 저도 좀 그렇고 시녀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와서 냉장고에서 유통기간 지난 것 먹다 남은 것들 다 버리고 갔는데 시어머니는 다시 들고 냉장고에 넣었다는군요. 진짜 있었어 이런 사람이 정말. 맞아요. 그 유통기간을 이렇게 오픈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요새 며느리들은 정말 너무 깔끔해서 그 날짜만 지나면 금방 버리는데 그거는 좀 그 앞뒤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그 두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도 이렇게 그 요구르트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러니까는 한 2, 3일 지난 거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아도 싹 버리면 몰래 그냥 다시 가져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긴 합니다. 며느리나 딸이 와서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부터 버릴 건 버리고 남겨둘 건 남겨서 생활하다 보면 마음도 훨씬 가볍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고 식구에 맞춰 적당히 해야겠죠. 그 요새 마트에 가도 1인용이 있어요. 1인용, 2인용 요만큼씩 해서 하는 그런 거 사다 먹으면 좋아. 이젠 주가 남았죠. 주택. 사는 집 말입니다. 집이 어지간히 비싸야지요. 하지만 비싼 것도 있지만 집은 왜 사야 하는데 하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하니 집은 없어도 좋은 집을 월세로 살고 차는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추세가 다 그래요.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차는 꼭 필수여다고 집은 별로 우리 세대는 안 그랬잖아요. 사는 거는 생각. 우리 세대는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요. 집은 꼭 있어야 해서 전략해서 안 쓰고 모아서 집장만이 우선인 시대에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 어쩔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현재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는 사이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고 직장은 불안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지나온 세월이 다 잘 살아온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이 살아보니 다 맞는 말씀드린 것 같더군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등등. 이거 말고도 참 그 조상님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또 속담대로 가는 것도 있고. 수도 없는 명언들을 하신 어른들 생활의 지혜시죠. 살아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야 살아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러실 때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왜 틀린 말이 하나도 없겠어요 했는데 이만큼 살아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방송 듣고 계시는 시니어님들도 맞아 하시면서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지나면서 집 청소도 옷 정리도 이것저것 정리하시다 보면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확실히 하시게 되면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냉장고도 좀 비고 옷장이 비어 있으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스트레스도 좀 확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 병원에서도 생각지 않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어머님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걸 빼놨네. 네. 다리도 팔도 허리도 어떤 땐 머리가 막 아프고 이럴 때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병원에서 생각지도 않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실 때 우리는 겁도 나고 이 나이에 무슨 수술 얼마나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잘 결정해야겠지요. 자, 음악도 듣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의 노래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예 오늘은 두 편 이야기가 전편과 지금 또 이야기가 버리긴 아깝고 두 잔이 짐이 되는 물건 요거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우리 집 낡은 보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요. 시니어님들 방송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요 방송 얘기 잘 들으시고 신청하시면
가져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집엔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에어컨과 오리지널 필립스 카세트라고 하나요? 1980년대 사막지대인 사우디로 파견 나갔던 건설회사 근로자들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붐을 이루던 시대가 있었죠. 주신다 그러는데 운반비가 더 비싸요. 그런데 또 운반비는 좀 들어도 가져가면 아직은 멀쩡한 물건이거든요. 예. 80년대 그 당시 남편도 직원 관리 차원에서 사우디에 나갔다가 필립스 오리지널 카세트 라디오와 음악 테이프를 넣으면 들리는 겸용 라디오를 스마트한 모델로 사들고 와서 애지중지하게 듣더니 어느 날 슬그머니 거실로 내놓더라고요. 남편이 잘 듣던 음악은 그 카세트에 그 테이프가 있잖아요. 음악이 담긴 테이프. 그게 지금도 잔뜩 있어요. 그 음악은 그 빌리번과 폴머리 악단 연주곡이었지만 남편이 군에서 국군 의장대를 지냈기에 음악의 조예가 많습니다만 멜로디가 좋아서 저도 덩달아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요즘 팝송 사용 금지로 들려드리지는 못하지만 노래 즐거운 나의 집 들려드리겠습니다. 너 잠깐 멘트 해도 노래는 원래는 영국에서 1823년에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그 오페라에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 후로부터는 계속 인기가 많아지고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김재인이라는 전문가 그 가사를 번역을 한 것을 즐거운 나의 집 그거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목도 즐거운 나의 집으로 그 우리 한국 사람이 붙였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영국에서는 이걸 가곡으로 치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요나 가곡이나 즐겁게 잘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는요 무료하지 않게 음악도 듣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신청곡이나 사연도 보내며 채택이 되어서요 가끔 상품도 택배로 오는 즐거움도 있답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 변화되는 문명의 시대에 밀려 더 좋은 가전제품인 인켈 전축이나 그 당시 인켈이 얼마나 또 유명했었는데 인켈 전축이나 텔레비전이 거실에 놓여지니까 자연 눈 안에서 눈 밖으로 밀릴 수밖에요. 그렇지만 지금 아주 깨끗하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고에 쌓아둔 채 그 당시 애지중지하던 추억만 떠올리는 낡은 보물로 전락이 되어 버리지도 못하고 낡은 보물 1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컨입니다. 남편이 환갑 선물로 사위가 큼직한 스탠드형 에어컨을 선물한 것이 그 당시 이 에어컨도 처음 출시돼서 비쌌고요. 또한 그닥 넓지 않은 우리 집 거실에 어울리지 않게 크고 전기요금에 부들부들 떨던 그 시절 손님이나 사위만 와야 잠깐씩 작동했지만 아주 귀한 가정용품이었어요. 지금은 간단한 벽걸이 에어컨이 전기료도 적고 사용하기도 간편함에 떠밀려서요. 그 에어컨은 창고에서 낡은 보물 2호로 자리하고 있지만요. 제가 이 에어컨으로 허리 다친 사연을 잠깐 얘기하자면요. 장마철이었어요. 옥상에 있는 창고 안에 빗물이 고여 있기에 행여나 물에 닿아 녹이 쓸까봐 위치를 살짝 비켜 놓으려다가 허리에 툭 소리가 나더니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가까스로 아래층에 내려와서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나 고향에서 농장 일을 하는 남편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정말 고마운 119입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 사람이 사고를 당하려면 정신도 잠시 나가나 봅니다. 남자 장정 둘이서 겨우 둘 수 있는 중형 냉장고를 평생의 몸에 무리하지 않게 아끼던 습관은 어디로 가고요. 그 무거운 걸 들다가 몸만 고장냈으니 벌써 3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허리가 뻐근하니 이젠 끝날 때까지 불편한 훈장을 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저는 이 에어컨을 왜 아끼냐면요. 사위가 선물한 귀한 추억과 정성이 담긴 이 물건을 혹시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벼르고 있다가 어느새 10년이 넘고 몸이 상하는 훈장까지 담겨있는 이 에어컨을 이젠 집 정리할 땐 버려야겠죠. 그냥 누가 가져가길 기다리지 말고요. 밖에 내놓으세요. 아니 또 선전도 해봤어. 누가 필요하냐고. 밖에 내놓으시면 그것도 버리려면 돈 들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가전제품은 그냥 저기 서울시에다가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얼른 정리해서 빨리 창고를 비시도록 하시라고.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해도 답답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또 있어요. 한창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40, 50대에 강남의 앙드레킴 드레스 샵에서 원피스를 한 번 사서 아주 요긴하고 멋있게 잘 입은 옷이 있는데요. 70 가까이 되니 어느새 갑자기 불어난 체중으로 입지 못하는 그 옷을 옷장 지킴이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옷을 주변들게 나눠줬지만 이 옷에도 소중한 추억과 아름다움이 묻어 있어요. 쉽게 처분하지 못하고 늘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아주 예쁜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낡은 봄을 사모인 셈이죠. 노래 듣겠습니다. 펄시스트의 노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들려주세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마주보며 속삭이던 지난 날의 얼굴들이 꽃잎처럼 펼쳐져 간다. 소중했던 많은 날들을 빗물처럼 흘려보내고 밀려오는 그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거울을 보면 생각이 난다. 어린 시절 오고 가던 골목길의 추억들이 동그랗게 맴돌아간다. 가슴 속의 하얀 꿈들을 어느 하루 잃어버리고 솟아나는 아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이제 돌아다 본다 넘치는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본다 떠다니는 구름처럼 날아가는 새들처럼 내 마음도 부풀어가네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떠나련다 저 푸른 하늘 너무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난감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저는 요즘 20년을 잘 쓰던 냉장고가 2, 3일 시들거리더니 냉동실 안에 음식물이 전부 녹아서 물이 줄줄 새더라고요. 저는 놀래서 황급히 서비스 센터에 의뢰해서 고장난 부분을 알아보니 출장 나온 AS 직원은 사모님 20년을 쓰셨으면 대단한 살림 살으셨네요. 이젠 바꿔야 합니다. 고장난 부분에 부품도 없어요. 설명을 들으니 저도 새 물건을 쓰고 싶기도 해서 직원의 상세한 설명으로 사행심도 발동하여 냉장고 값을 지불하고 며칠을 기다리는데 그 며칠이 왜 그리 긴 시간인지요. 그동안 냉장실에 들어있는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를 넣어두는 저장고로 편하게 사용하다가 갑자기 냉장고 안에 있어야 할 물건이 베란다에나 주방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거 보니 그동안 냉장고의 고마움을 전혀 감지도 못하고 당연함으로 사용한 것이 어디 냉장고뿐이겠나마는 가전제품을 돈 주고도 10일 이상 물건이 올 때까지 기다려 하는 심적 불안은 말로 다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좀 급한 성격이거든요. 드디어 냉장고를 가시게 됐네.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돈만 주면은요 그날로 구매해서 집으로 배달되던 시절은 아주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은 물건값 지불하면 그 즉시로 컴퓨터 전산으로 지방에 있는 물건 공장으로 보내져서 구매자가 사는 지역 물품센터로 분류되어서요 집으로 배송된다는 판매 유통까지 알게 되어 이젠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며칠 앞서 구매해야 되는 걸 배웠답니다. 노래 정훈이의 꽃동네 새동네 들어보시죠. 늘 아래 반짝이는 햇살같이 창가에 속삭이는 별빛같이 반짝이는 마음들이 모여 삽니다. 오손도손 속삭이며 살아갑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꽃이 피듯이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신형 냉장고가 도착되어 전원 코드를 꽂고 이리저리 안팎을 둘러보니 이제서야 새 물건의 실감을 느낍니다. 옛말에 사람은 옛사람이 좋고 물건은 새 물건이 좋다라는 속담이 생각날 만큼 새 물건의 기분이 금세 좋아지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사람 마음을 교란시키는 사고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도 생기지만 살아온 연륜은 이렇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삶의 지혜인 것을 또 배웁니다. 네, 오늘은 버릴 것과 취할 것에 대한 내용과 우리 집 낡은 보물로 진행해봤습니다. 시니어님들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또 잔인한 달이라고도 하죠. 6.25가 있으니까요. 성북구청에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가 많이 있던데요. 성북소리라고 매달 나오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였습니다. 방송 진행에 김영자 전신자였습니다. 파이팅 시니어.